야, 와. 진짜 아유, 제가 어제 울산 있었는데 예. 지금 보셨군요. 네, 이정현은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자, 이정현 선수 43점. 어제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가 게임을 했는데 43점, 3점슛 6개, 3리바운드, 7어시스트, 4스틸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이고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KC전 때 42점 넣은 거 한 점 더 위로 경신했고, 그 다음에 현역 공동 3위입니다. 김선영이 49, 47점을 넣었고요. 두경민이 43점을 넣었는데 동률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어제 다 보여줬어요. 이정현은 다 보여줬어요. 다. 그냥 뭐 점퍼, 뭐 드리블, 패스, 뭐 3점 슛, 뭐 뭘 더 얘기해야 될까요? 수비. 와, 진짜 뭐 더 얘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현대모비스를 무너뜨렸어요. 혼자서 무너뜨렸습니다. 와, 진짜 뭐 레벨이 어떻게 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해요. 현대모비스가 사실 이정현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많이 당하는 먹어본 맛이죠. 그러니까 예. 만만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가 좀 늘었을까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기술의 파워가 같이 절묘하게 더 결합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느낌인데 기술이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 원래부터도 이제 헤지테이션 드리블을 섞으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스네이크 드리블도 치고 거기서 뭐 아이페이크 섞고 거기서 미드 점퍼 쏘고 3점 쏘고 스텝백 쏘고 돌파되고 그러니까 삼지수다가 다 되는 선수. 그쵸, 그러니까 그쵸. 세 가지 어떤 옵션이 다 되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표팀에서 에이스였잖아요, 그 선수가. 아, 그렇죠. 다른 선수 수비하고 이정현이 활로를 뚫는 네.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기술에 대한 믿음을 느낀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소노의 그 김승희 감독이 이정현을 위한 어떤 그 포맷을 만들어준 건 맞는데 그 포맷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면 이제 1대1로는 이 선수를 막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느껴졌던 게 좀 강한 수비수가 들어오면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미스매치를 만들고 거기에서 빅맨과의 미스매치는 그냥 어렵지 않게 외곽에서 그냥 그렇죠. 해결을 다 해버리니까 이 선수는 제가 좀 말이 많아지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경이롭다 보니까 당연해요. 아니, 당연한 충분하죠. 거예요. 네, 네, 당연한 말이 거예요. 많아지는데 이정현이 제가 MVP 확률이 가장 낮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명 중에 예전 방송에서. 네, 네. 팀 성적 때문에 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정현이 현대모비스전 때 매치업 된 게 함지훈도 있었고요. 김국찬도 있었고요. 한호빈도 있었고요. 심지어 더블팀 들어오는데 싹 한번 빼주니까 앨런 윌리엄스 바로 오픈 찬스. 그 원래 이정현 선수가 현대모비스 상대로 막 프림이나 이런 선수들 딱 데려와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현대모비스가 그거 안 당해주려고 국내 선수 따다다닥 붙였거든요. 다 털렸어요. 와, 그거 보고 끝났다. 성장이 끝난 것 같다. 이제는 뭐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볼 때마다 최근 들어서 좀 놀라운 점 두 가지는 일단 하나는 오프 더 볼 무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막 슈터들처럼 스윙하는 그런 걸 넘어서 이정현 정도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경기 코트 내내 디나이 수비를 강하게 당하거든요. 특히 KBL처럼 그걸 되게 강조하는 리그에서는. 근데 이정현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건 뭐 컵대회 때부터 이미 쭉 나온 건데 디나이를 당하면 그거를 디나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능력.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어제 같은 경기 보면은 한호빈이 압박을 좀 밖에까지 밀고 나오면서 하는데 그걸 잡자마자 턴 동작으로 그냥 그 압박을 그냥 뚫어내면서 그냥 뒤를 그냥 뚫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 상대 선수의 무게 중심을 자신의 오프 더블 뭐 활동량으로 공략해버리는 이 능력이 사실 압도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오프 더블 무브와 그 다음에 수비에서 그 이제 그 틈을 노리는 그런 스틸까지 할 수 있는 그 체력. 그러니까 볼을 가지고도 농구를 하면서 오프 더블 무브도 가져가고 그 체력 그 수비까지 하려면 이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이 선수 출전 시간을 관리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김승희 감독님은 지론이 선수는 쓰면 쓸수록 더 성장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더 푸시해주는 스타일인데 야, 이 선수의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무리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고 해도
야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 내구성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타고난 거에다가 노력과 기본적인 만들어진 몸이 와 어마어마하다는 게 저는 경기 보면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지났어요. 네? 지났어요 어제. 어제 지났어요. 네. 근데 쥐가 났는데 이미 난 상태에서 3점 슛을 넣고 나서 이렇게 교체되더라고요. 몸이 달라. 거기서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네. 아니 이정현은 제가 MVP 누구라고 했죠? 김종규 선수라고 했었나요? 네. 네. 바꿔. 죄송합니다. 벌써 1사과. 소노가 10등 해도 제가 봤을 때 MVP 이정현이에요. 네. 아이 그거. 소노가 53패 앞으로 53패 해도 제가 봤을 때 이정현이 네. MVP입니다. 이정현 지금 KBL에서요. 이정현보다 잘하는 선수 없어요.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이정현 선수랑 경쟁할 수 있는 선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선 알바노가 살짝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가면 사실은 뭐 최고예요 최고. 10등까지는 10등 안 하겠죠. 이렇게 하면 10등 안 할 거고. 안할 것 같아. 뭐 6등 이렇게 해도 6위 뭐 이렇게 해도 사실 MVP는 이정현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물론 53패는 살짝 과장한 겁니다만 6강 가더라도 네네. 이정현이 지금 퍼포먼스에 4분의 3만 보여줘도 네네. 무조건 MVP라고.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진지하게 경기 보면 약간 혼자 다른 레벨에서 논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로 혼자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말고 거기를 넘어서 혼자 약간 우리 그러죠 인간계 신계 약간 보법이 다르다 이런 말인데 야 이정현은 진짜로 비시즌에 이거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소리지만 진짜 약간 한번 미국이나 해외 쪽으로 이게 나중에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눈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로 이정현 선수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울산 갔었잖아요. 당연히 이제 순서서 이정현 선수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준비를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팀 동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수비적인 자원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수비적인 자원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죠. 수비를 기본적으로 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때 좀 편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코어 운동하고 근력 운동 좀 많이 했대요. 그래서 컵 대회 때 판정 기준이 이 정도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파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뚫고 나가야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보면서 훌륭하다. 마인드도 MVP 마인드도. 그렇죠. 맞아요. 유타 랩터님께서 인앤아웃 드리블, 스플릿 이후 스네이크 무브 이후의 미드레인지 레이업 그 중간에 플로터까지 그냥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의 정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도. 맞아요. 이지선다도 막히는데 삼지선다 어떻게 막나요? 자연재해지 그래서 똑같이 생각했죠. 근데 거기에다 뭐가 있냐면 석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2대2 공격을 하잖아요. 앨런 그 스크린 받은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3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돌파하는 척 하면서 거기서 스텝백 사이드 스텝백을 놓으면서 하는 3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궁무진한 게 삼지선다도 아니고 한 5지선다 6지선다예요 지금. 맞아요. 디온테 버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임을 못 봐서 오늘 게임 제외하고 저희가 KT전만 오늘 게임은 살짝 부진했어요. 보니까. 근데 버튼은 최고였어요. 개막전은 문정현이 그렇게 호되게 당한 거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정말 뭐 탭, 스피드, 파워 그냥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살짝 봤는데 LG가 지금 그 수비 시스템 좋았던 게 뭐냐면 정인덕을 많이 붙였거든요 버튼한테. 근데 사실 정인덕을 버튼하고 1대1로 붙이면 버튼이 그냥 이깁니다. 그쵸. 오늘 뭐지 정인덕이 사실 굉장히 잘 막았어요. 원래 공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근데 정인덕은 끝까지 따라붙고 거기에서 뒤쪽에 있는 수비 포메이션이 저는 굉장히 좀 좋았다고 봐요. 함정파 넣는 수비.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KCC는 지금 버튼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다른 팀들도 그런 이제 함정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SK 같은 경우 오지현을 붙이거나 안영준을 붙여서 뒤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으로 골 밑에서 들어올 때 어떤 뭐 그 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세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같이 블로그 쳐주는 이제 이런 형태의 수비를 할 텐데 지금 버튼은 공수에 대한 그 부담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수비도 지금 미스매치로 또 받아야 되고 공격에서는 사실 하드캐리 해야 되고 그 버튼의 어떤 그 압박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승현은 2대2 그 픽앤롤, 뭐 픽앤팝의 어떤 파트너 그리고 허웅이 있는데 허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해소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버튼은 지금 기복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최준영이나 그럼 송교창이 왔을 때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시너지가 무궁무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도 버튼에 대한 어떤 집중 견제도가 사라지면 버튼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약간 KCC는 버티기 싸움하는 느낌이라 네네. 뭐 오늘 LG한테 지든 뭐 앞으로 뭐 연패를 얼마나 탈지 모르겠으나 네. KCC 결국에는 그 송교창과 최준영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최소 뭐 4할에서 5할 승률을 지키는 그 선에서의 싸움만 가능하다면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이제 세컨 옵션 선수 리온 윌리엄스가 있긴 하지만 또 나중에 또 교체가 되겠죠. 결국에는 교체권이 한 장 있으니까 또 대권 올리려면 결국에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완전체가 됐을 때 KCC가 진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버튼이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기복은 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다 버튼만 보니까 오늘 게임도 조상현 감독이 미리 얘기는 했었어요. 우리는 여러 선수들을 다 붙여가지고 버튼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혼자서 막게는 안 할 것이다. 왜냐면 KT가 결국에 문정현이 뚫렸을 때 뒤에 수비수가 없어가지고 밀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하윤기, 해먼즈가 있긴 했지만 타이밍 놓쳐가지고 다 뚫렸었어요. 리머텍에. 근데 LG는 그걸 당해주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이걸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4할에서 5할 정도만 유지한다면 KCC는 뭐 지난 시즌에 보셨잖아요. 완전체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네, 조금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사실 이따 LG 얘기할 때 근데 LG의 이 수비랑 준비된 어떤 것들은 약간 리그에서 약간 조금 혼자 약간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러니까 LG의 이 수비의 어떤 준비성이나 디테일은 그래서 오늘 LG 상대로 조금 부진한 거는 사실 아무리 버튼이라도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약간 LG 정도의 준비를 하는 팀 상대로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LG 수비를 좋게 보고 그냥 버튼 이 KT전이랑 봤을 때 이 버튼은 그냥 사실 뭐 이거는 전희철 감독도 뭐 얘기했다고 인터뷰에서도 뭐 기사에서 나왔지만은 그냥 사실 제어가 안 돼요. 이 선수는 그냥 이번 시즌에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없고 결국 각 팀들의 팀 수비로 막으려고 할 거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선에서 어떻게 처리되냐, 허웅 선에서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코트 밸런스를 맞춘다든지 버튼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 이거만 좀 시즌을 치르면서 맞춰가면 KCC는 사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꿀창님께서 베스 버튼 누가 더 잘하냐고 그랬는데 저는 봤을 때 1차전 지금까지만 보면 버튼이 나은 것 같아요. 버튼이. 그 버튼은 어떤 게 있냐면 그래비티의 어떤 끝판왕이다. 이 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1대1 파괴력뿐만 아니고 끌어들이면서 그 팀 동료들이 주는 패스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KCC는 지금 핵심 두 선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것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팀들이 다 아마 버튼만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베스는 기본적으로 자기 득점에 특화된 선수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그래비티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좀 한계가 있다. 버튼에 비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수비랑 멘탈 때문에 버튼이 한 수비.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베스는 수비할 때 좀 쉬는 경향이 있고 멘탈은 뭐 저희가 뭐 너무 많이 언급했고 그 부분에서 버튼은 훨씬 더 좀 좋은 선수 같아요. 저는 KBL 기준에선 버튼. 네. 근데 지금 베스가 중국에서 하는 거 보면 또 KBL에서 다르더라고요. 그래? 살벌해 지금. 매 경기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워서 이게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KBL 한정으로는 버튼. 저희가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결국 허운 선수죠. 허운 선수가 이제 손목 부상이 지금 계속 있는 상황에서도 두 경기를 뛰었고요. 그게 또 온도차가 큰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KC전 때는 5점, 2리바운드 7어시스트 1스틸을 기록했고요. 삼성전 때는 30분 출전해서 17점 7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허훈 선수 손목 부상이 네네. 살짝 고질적인 것 같아요. 내 선수.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KCC 김동현 선수의 어떤 거친 굉장히 터프한 그런 그쵸. 수비. 근데 지금 콜 자체가 웬만하면 파울을 불리지 않으니까 허훈 선수가 거기에서 슈팅 어떤 난조가 있는 그 상황에서 김동현의 그런 거친 견제를 받으니까 허훈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단 손흥민 감독이 마지막 그 클러치 상황에서 허훈 선수를 뺐죠. 근데 그거는 그날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 손흥민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 실수다. 허훈이 워낙 이제 손목이 안 좋았고. 그 사쿼터 막판에도 손목이 한 차례 좀 이렇게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슈팅이 좀 더 안정적인 가드를 놓고 경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28.8초 남기고 3점 차였는데 허훈이 조금 아파한다고 해서 빼버렸다. 그 허훈 선수 벤치로 들어가면서 뭐 김영환 코치나 박지훈 코치랑 계속 대화했잖아요. 왜 빼냐고 나를. 네. 지금 클러치 상황인데 이때 3점 슛을 던져줄 건 허훈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송영진 감독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아마. 네, 물론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걸 다 차치하고 지금 허훈 선수가 삼성전 때 굉장히 잘해준 것도 사실인데 지금 경기력이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정말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 때는 그냥 허훈이었는데 그럼에도 몰아칠 때와 못 몰아칠 때 그 편차가 좀 심했어요. 그 자유자재는 아니었어요. 네, 아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박승재 선수가 왔을 때 수비가 좀 약했을 때 그때 이제 몰아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허훈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스니까 그 같은 에이스 또는 이제 락다운 디펜더를 뚫어줘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그래비티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그 역할을 아직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뭐 외국 선수 얘기는 저희가 디펜스 좀 얘기할 텐데 허훈이 지금 경기력이 더 극도로 뭔가 조금 온도차가 심하다고 더 느낄 수 있는 건 외국 선수들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될 게 외국 선수들인데 결국에는 허훈이 줘도 못 넣고 허훈이 없을 때도 해결을 못 해주고 이러니까 허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손목 부상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쉬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이제 허훈 선수가 뭐 판단할 부분이고 팀이 판단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사실 손목 안 좋은 건 원래 그랬던 거고 그러면은 컵대회 때 좀 쉬어도 됐을 걸. 저도 그 생각이 사실 먼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컵대회 때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물론 이제 컵대회 때 나와가지고 선수 관중분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건 맞는데 뭐 그 부상이 만약에 있고 그게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컵대 때 뭐 예를 들어서 뛰긴 뛰는데 10에서 15분 정도 철저하게 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뛰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손목 계속 아픈 거 계속 경기 뛰면 안 나요. 네, 절대 그렇죠. 안 나요 이거. 무조건 쉬어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근데 KT가 더 좀 되게 안 좋은 게 EASL이 23일날 경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에 퐁당 일정이 지금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소노에게 82대 100으로 졌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정현 선수한테 농락 당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 패배죠. 그러니까 한 선수에게 43실점 그리고 6강 밖으로 예상되는 소노에게 18점 차 패배 100실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날 동천체육관이 10,000원 관중이었는데 현대모비스 팬분들 꽤 충격을 받은 아무리 우리가 소노에게 약하고 그래도 이번은 다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또 최근에 컵대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좀 굉장히 충격적인 경기였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노포비아, 이정현 포비아 이 정도면 사실 포비아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컵대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컵대 중이었죠. 현대모비스 선수들이 이제 소노 이기고 나서 그때 이제 소노 공포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첫 게임부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극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겁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 박살났습니다. 지금 지금 현대모비스가 사실 개막전 때는 솔직히 평가가 좀 안 되는 게임을 하긴 했어요. 사실 정말 예상과 다른 흐름이었고 이게 소노가 너무 잘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2대2 수비. 그러니까 이정현이 너무 탑 클래스이고 지금 너무 물오르긴 했지만 와, 이 정도로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당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조동현 감독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해치를 간다. 그리고 이정현의 외곽 3점 슛을 주지 않는 그런 수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부분에서 어떤 그 플랜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근데 그 부분이 말씀드렸던 숏농과 어떤 그 프림의 수비 약점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해치 안 하던데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아니 해치 하긴 했어요. 하긴 했습니까? 네. 했는데 네. 해치를 하려면 아주 세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또는 이제 블리츠도 하기로 했어요.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블리츠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패싱 레인을 차단시켜줘야 되잖아요. 압박을 강하게 해야 네. 되죠.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놓고 다시 이제 백하는 그런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블리츠를 하는데 블리츠가 아니라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정현이 앨런이 이제 그러면 롤에서 들어가죠. 이정현이 점프 떠가지고 쏙 줄인 거 거기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어떤 얘기 들었냐면 원래 준비한 그 수비를 외국 선수들이 제대로 이행을 좀 안 한 게 있다는 이야기가 좀 현장에서 있었고 예, 맞아요.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 있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 해치를 왜 저런 식으로 하지? 해치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블리츠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대2 수비가 뭐 아까 말씀드린 소노가 좀 약간 그 현대모비스 이 2대2 수비 약점을 공략하려고 좀 공격 대형도 그렇게 짜오고 이러면서 완전히 뭐 확 무너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션농이 이날 사실 그냥 저희가 지난주에 1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0분도 안 뛰었고 션농이랑 같이 출전한 이 스타팅 라인업도 내용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진짜 약간 악재가 겹쳤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저는 그 플랜 자체가 그 틀 자체가 기본적으로 션농이나 그 프림이 있으면 거기서 포스트업 첫 번째가 옵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옵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한계가 있다. 그 소노가 거기 준비해서 기본적으로 그 김승인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했냐면 앨런이나 그 DJ 번스가 공격에서도 괜찮았지만 수비에서도 팀 디펜스를 이해하려고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왔다. 이 따라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션농이 볼을 잡을 때 앨런이 막지 않았어요. 김민우가 초반에 붙였고 국내 선수를 붙이고 그 뒤에서 또는 옆에서 앨런이 도움 수비 가는 그거를 아예 포메이션을 작정하고 만들어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션농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좀 얇은데 앨런을 포스트업에서 뚫기가 쉽지가 않고 공간을 안 내주니까 국내 선수가 막으면 들어갔을 때 바로 더블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또 공간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션농이나 프림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거기서 볼을 빼주려고 하면 소노는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차단해서 바로 나가버리죠. 네. 저는 그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이 선발 라인업 한호빈 이제 김국찬, 이우석, 장재석, 션농 이 선발 라인업 꾸린 거 사실 한호빈이 주전 포인트거든요. 장재석이 션농의 파트너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이걸 선택한 거는 그거거든요. 그 의지예요. 우리 션농 중심으로 짜서 가겠다. 그렇죠. 션농의 위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사실은 그 의도고 그래서 한호빈이 주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한호빈이 안정감 있고 사실 다른 슈터들도 약간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제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현대모비스가 이 개막전 한정에서 한 경기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답답했던 건 뭐냐면 너무 뻔히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이 스타팅 라인업의 어떤 플레이들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하고 예상한 대로 들이받고 예상한 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노의 이 변칙적이고 되게 그날 이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지는 현상. 맞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컵대에서 소노를 잡은 이후에 그냥 소노 잡을 수 있다고만 생각했었던 건가? 이 정도면은 너무 그냥 그대로 플레이를 하니까 약간 어떤 이 만약에 소노가 이런 변칙
변칙을 가져올 게 너무 뻔한 팀인데 그때 어떤 대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준비가 좀 안 된 건가 하는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그냥 저는 현장에는 안 있었지만 그런 우려도 들었었고 맞아, 틀에 문제가 있었었죠. 예, 그리고 후반에 보면은 약간 2대2 수비법을 약간 바꾼 것이 그 이정현이 탑에서 1위를 하면은 옆에 원카운트에 있는 이우석 같은 선수가 그냥 스위치해서 붙어버리는 식의 어떤 약간 변형 수비법 그렇죠. 요거는 조금 준비를 해왔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뭐 있진 않았어요. 임팩트가 있진 않았어요. 그냥 뭐야 약간 조금 놀라는 정도의 선호가 그 다음에 그냥 이정현은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물론 이정현이 너무 위력적이긴 하지만은 현대법에서 이런 전공법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이런 농구로는 뭔가 이 대권도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저는 경기 보면.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진짜로. 다른 팀엔 이정현 같은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정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래피티를 완전히 다 효과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가진 전력으로는 소노전에서 너무 대패를 했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당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시즌 전체를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이 다른 김승희 감독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당한 거지. 다른 팀들이랑 경쟁했을 때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가진 전력이 그만큼 강하다. 이걸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근데 저는 그 립서비스는 아닌데 빌드업이었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높인 다음에 넘기면은 이제 그거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그 한호빈 하지만 한호빈도 그건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참. 저 4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4번 그 초반에 장재수 선수 이지샷 3번인가 2번인가 놓쳤죠. 거기서 게임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게 컵대 때는 들어갔고 그게 컵대 말고 정규리그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세 싸움에서 밀린 다음에 쭉 밀렸어요. 왜냐면 숄롱이 상처를 받았거든요. 예. 이 팀은 결국엔 숄롱이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숄롱이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팀이 됐어요. 왜? 지금 이 팀의 에이스를 숄롱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우쭈쭈 해줘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숄롱이 삐지고 본인 플레이 못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한호빈, 이우석, 장재석, 김국찬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결국 숄롱이잖아요. 다른 팀이랑 경쟁했을 때 가장 강한 무기는 숄롱인데. 근데 이 숄롱이 지금 나 안 해. 어제 소노전은 원래 그거 아니었습니까? 완전 그거 아니었습니까? 나 안 해. 못하겠어. 그러다가 4쿼터 때 숄롱이 살아난 거 어떻게 했어요? 1대1로 소노가 그냥 다 풀고 그냥 소노가 1대1로 막아버리니까 그때는 게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차이예요 그냥. 개막전에서도 저희가 사실 션농 프림의 이런 약간 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션농은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약간 1쿼터의 초반에 자신에게 기회가 더 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후에는 이제 이 소노의 약간 6탄 방어에 이 파울콜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말린 것 같은데 야 이거 약간 우리가 시즌 전에 우려했던 약간 현대모비스의 약점들이 그냥 개막전에 맞아요. 하필천적인 손으로 만나서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니까 야 약간 컵대 때만 해도 현대모비스 그래도 강하다. 이게 그냥 또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예. 근데요. 예. 현대모비스가 한두 경기만 좀 더 지켜보시죠.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소노여서 너무 천장을 만났어요. 사실은 그 처음에 조금 벌어졌다가 쫓아가는 과정 보면 이 현대모비스 특유의 약간 에너지나 이런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아마 또 코칭 스태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로.